안녕하세요. 오또혜행이에요. 오늘은 질문 하나로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 질문을 듣자마자 딱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 가치를 가장 마음에 새기며 그 가치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사랑, 정직, 정의, 성실, 용기, 희생, 봉사정신, 기쁨, 여러 가치 열매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겨주실 때 이유도 덧붙여 주시면 서로의 생각 보따리가 더욱 커질 수 있겠죠. 어느 날 지인이 제게 물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그때 제 생각보다 입이 더 빠르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새에 배려라고 생각해요 하고 대답했어요. 배려의 사전적 정의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는 배려의 정의는 타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배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간 됨됨이를 성숙도를 판단할 때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동 속에서도 말투에서도 말할 때 어휘 선택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 주고받는 글 속에서도 배려가 묻어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걸 애써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해서 행동과 말투와 글 속에서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을 존경하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시선을 나 자신에게만 두는 사람과는 소통도 어렵고 일 진행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시선을 나에서 옮겨서 상대방의 시선으로 상황과 감정을 바라볼 줄 아는 것,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타인을 돕는 이타심, 즉 배려심이 저에게는 아주 큰 가치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제 마음과 딱 들어맞는 유익한 책을 만났고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바로 김선영 작가님의 어른의 문장력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쓰인 이 어른이라는 단어도 우리 모두가 가진 정의가 제각각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른이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한 구절이 제 주파수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어른의 문장에는 배려심이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고 생각해 볼까요? 어른의 문장에는 배려심이 있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제 마음속에 공감의 주파수가 팍팍 튀어오르면서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지. 내가 원하던 세상이 이거였지. 내가 원하던 태도가 이거였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글은 평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평소에 쓰는 단어와 말투, 그 사람이 적어놓은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알죠. 말과 글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오가는 것이고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도 다시 물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글이라는 것은 몇 번이고 퇴고할 수 있고 몇 번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다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문장을 구사하고 싶다면 좋은 문장과 글을 많이 읽고 글을 흡수하고 좋은 문장과 글을 쓰도록 연습해야 돼요. 말 연습도 필요하지만 글로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여러 작가님들의 노고가 담긴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따라 적고 읽으면서 가랑비처럼 젖어드는 탓에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글을 적고 좋은 말을 입에 담게 됐어요. 저는 배려심이 담긴 글로 소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꿔요. 특히 그런 회사 생활을 꿈꾸는데요. 그렇다면 배려가 담긴 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이 책에 실린 작가님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작가님께 이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땡땡땡에서 책 쓰기 클래스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는 팀입니다. 현재 초기 서비스 기획이 완료되어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통한 고객 반응을 살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이용자는 크게 두 부류로 수강생과 코칭 작가입니다. 수강생 고객의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총 200명 중 72% 고객이 플랫폼 론칭 시 사용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코칭 작가님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말 바쁘시겠지만 30분 정도 인터뷰가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 인터뷰는 대면이 좋으며 어려우시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팀은 누구나 책을 쉽게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목표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겉으로 보면 공손해 보이고 틀을 맞춰 열심히 쓴 것 같고 중간에 바쁘시겠지만 이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낸 이와 받는 이의 이름도 없어요. 이러면 이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메시지는 그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하나의 스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읽는 사람은 무조건 추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얕은 수준의 글이죠.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길 원하는지, 대면 인터뷰를 할 거라면 날짜는 언제쯤이며 장소는 어디일 것인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플랫폼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정보는 하나도 없죠. 추가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직 미정이라면 미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수신자는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본인의 소속과 이름,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메일을 적어야 합니다. 이 글은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저 내 앞에 닥친 이 일을 빨리 내 앞에서 치우고 싶어서 내 머리에서만 이해되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툭 하고 던진 수준의 글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께서 나눠주신 좋은 글의 조건들을 몇 개 나열하며 이 글을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첫째, 어른의 문장은 대화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인터뷰 참여라는 목적이 제시되긴 했지만 사실 구체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른의 문장은 구체적인 타깃이 있다. 이 글은 딱 봐도 나에게 보낸 게 맞나? 하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받는 이도 보낸 이도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요. 셋째, 어른의 문장에는 배려심이 있다. 배려는 발신자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온전하게 닿도록 도와준다. 메시지를 가리는 군살은 걷어내고 정확한 어휘를 고르고 또 고르는 일, 가독성을 고려한 퇴고를 거듭한다. 읽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는 노력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읽는 사람이 추가 질문을 할 필요 없이 수신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수신자의 입장에서 궁금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메시지 전달하기 전에 미리 고려하고 미리 정리하는 과정. 수신자가 이해하기 쉬울 어휘와 형식으로 글을 다듬는 과정. 시간은 걸리지만 수신자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과정.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문장을 창작하는 과정. 나는 알아도 상대방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글을 다듬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친 글이야말로 어른의 글, 배려심이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글은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상대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의 모자란 이해력을 탓하기보다는 표현을 적절히 정확히 쓰지 못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객관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인지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글도 잘 쓴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문장은 결국 평소 생각이나 행실을 담을 수밖에 없다. 어른스러운 태도는 일상 속에서부터 무르익어야 한다. 저도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평소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살아가기를, 그 태도의 배려의 어휘와 문장을 조금씩 흡수하고 흡수한 문장을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수신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배려심 가득한 소통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